저는 에이블 프랩에서 이제 AP 스태티스틱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앞에 선생님께서 캘큘러스 과목을 설명하시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학년이 어릴 때부터 싫든 좋든 그냥 꾸준히 가는 과목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과로 대학을 갈 경우는 그냥 대학 가서도 쭉 하는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패스트 트랙으로 이걸 다 땡겨서 하는 게 요즘 유행이고 어머니들이 미리미리 선행을 다 시켜놓으시고 하니까 10학년에 캘큘러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11학년에 이제 기본이에요. 예전에는 12학년에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AP 스탯의 수요도 한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제 AP 스탯을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하면 좋고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제 강의의 특징 이런 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제 그냥 강의 특징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식 공부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 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이해되게 설명해서 좀 꿰뚫어지는 그 개념이 그냥 단순 암기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꿰뚫어져서 챕터 1부터 12까지를 쭉, 이게 이래서 이 학문이 필요한 거구나가 되도록 하는 게 제가 포인트로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의 효율도 높아지면서 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IQ, 이거로는 이제 성적이랑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IQ가 높은 애들일수록 집중력이 낮은 경우가 너무 태반이에요. 그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 약간 이게 좀 깔려요. 또 제가 또 학창시절에 벼락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심리를 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미국식 공부랑 미국 대학에서 정말 안 통하거든요. 여기 스카이 대학 가서도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공부하는 습관부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습관, 기질 이런 걸 다 파악해서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성적이 나오도록 하는 게 포인트고요. 학생에게 목표를 계속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를 포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좀 잘렸는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거를 이끌어주는 거. 근데 그걸 말로 한다고 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2시간이든 3시간이어도 중간중간에 저는 그 애한테 다 마음에 이 줄이 다 가 있어요. 특히 AP나 SAT 같은 큰 시험을 앞둔 애들은 선생님들은 다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얘가 평소에 하고 있나?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나? 가끔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정말 효과가 나도록 합니다. 지금 AP 스태티스틱 과목이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에 오늘 띄웠는데 최근 5년간 응시자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 과목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캘큘러스가 12학년에 있다가 11학년, 10학년 내려가니까 수학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AP 스태티스틱이 거의 모든 학교에 수학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학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데 AP 레벨의 스태티스틱은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소셜러지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 IB 쪽 스태티스틱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IB 쪽 스태티스틱 선생님 만난 적이 있는데 콧방귀를 끼면서 저한테 AP 스탯입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IB 쪽이 어렵다는 거고 근데 AP 과목 전체에서 수학을 못해도 전혀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공식 그냥 좀 나오고 계산기 사용법만 알면 근데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학생들이 저는 계산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는 학생은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게 수학이랑 좀 상관이 너무 없는 학문이라 자기가 수학에 자신 있어서 선택한 학생 중에 또 약간 오잉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셜러지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캘큘러스보다는 캘큘러스 A, B, B, C가 나눠지는데 B, C가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A, B가 범위가 좁은데요. 그 A, B 정도의 양보다도 조금 더 적은 정도의 개념이 커버가 되는 과목이라 사실 AP 스태티스틱은 막 양이 방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챕터 12 정도를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정말 12번 안에도 개념을 다 정리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탄탄하게 소화가 되느냐는 이제 또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우습게 보고, AP는 정말 우습지 않거든요. 모든 과목이 대학교 1학년, 미국 대학 1학년 과정 1년치기 때문에 너무 또 우습게 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급하고 성격도 또 이렇게, 특히 외고생들이나 그 특목고, 민사고 애들이
막 석 달 앞두고 준비를 하고 2달 앞두고 준비하고 나는 6개 AP야, 7개 AP야 이렇게 하면서 뻐기면서 준비하는데 막상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럼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AP 스태티스틱을 듣는 해에 수학을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학이라 생각하고 수학을 놔요. 그러면 수학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약간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큘러스랑 병행하든가.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해석이. 다 5점 받았어요. 저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좋고요. 요즘 또 어떤 추세냐면, 칼큘러스 넘어서의 수학이 있잖아요. 대학 수학에. 리니어 알즈브라랑 멀타이 베리어블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고등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거의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뒤져가지고 대학 코스를 찾아서 들어요. 근데 이제 YSS랑 KS랑 이제 SIS 큰 국제학교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국제학교들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제 사적으로 나가서 또 온라인 수업 듣는 거가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허락을 해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개설을 이제 해버렸어요. KIS는 개설한 지 오래됐고 KIS는 워낙 수학이 또 SIS도 빡세고 KIS도 빡세고 YSS는 뭐 걔네도 빡센데 특히 막 KIS는 칼큘러스 스킵 시험 절대 못 보게 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멀타이 베리어블은 이미 개설한 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YSS가 이번에 개설을 했어요. 리니어 알즈브라를 개설을 했는데 이것처럼 제 얘기는 그 수학을 쫙쫙쫙쫙 전반적으로 다 당기는 추세예요. 그리고 SAT2 수학이 없어졌잖아요. SAT2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 다 800 받고 들어갔었는데 수학을 잘한다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자제분이 어리다면 AMC를 빨리 기본으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AMC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남들도 좀 하는 건데 그렇지만 AMC는 2달, 석 달 준비해서는 안 되고 최소 1년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에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게 좋죠. 아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괜히 시작해서 성적도 그러니까 입상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AMC 괜히 건드리지 말고 학년이 8학년, 9학년까지는 AMC를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수학을 잘한다는 거 증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도 하나 하시지만 또 수학을 계속 꾸준히 끈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스태티스틱 자체는 각 학문과 연계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스태티스션은 굉장히 사실 유망한 직종이에요. 마치 회계사처럼 우리나라에서 막 AICPA, CPA 막 봐가지고 회계사 되려고 막 막 서울대 애들도 막 도서관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법관 되는 것만큼 공부들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태티스션도 미국에서는 전문업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적성에 맞으면 통계가 적성에 맞으면 아주 우대받고 회사에서 대우하면서 데려가고 자기 직업 딱 하고 나머지 시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안 되는데 통계가 엄마 난 싫어 막 이러는데요. 야 통계가 좋대 유망하대 빨리 해 막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도 안 나오고 애가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맞는다면 이제 통계를 전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다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제 수업은 당연히 이제 2가지를 고민을 해서 나갑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AP들이 다 개설돼 있어요. 학교들에 거의 스태티스틱이 요즘은. 그러면은 학교 퀴즈 테스트가 바로 내신 성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토끼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공식 시험 그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순차적으로.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요. 학교 퀴즈 테스트는 95%의 학교들이 거의 똑같은 교과서를 쓰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시험이 나오고요. 공식 시험은 1년 동안 니네 공부했다는 걸 바탕으로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학교는 개념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정확히 아느냐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를 낸다면 이제 공식 시험은 그걸 바탕으로 응용한 걸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학원을 가게 되면 잘못된 학원이라고 접근이 잘못된 학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너 통계도 가르치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통계, AP 통계 찾아보시고 AP 기출문제를 연구하신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 알려주고 여름방학 때 기출문제랑 AP 정말 기출문제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걔가 학교에 딱 9월 달에 이제 들어갔을 때 학교 내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챕터 한 4까지 버티다가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학원까지 여름에 다녔는데 왜 이러죠? 막 이러면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맡겼는데 그 애도 하는 말이 머릿속에 떠도는 게 몇 개 단어밖에 없대.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카이스퀘어 테스트, 뭐 이름만 떠돌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디테일하게 챕터 바이 챕터 저랑 다 대비하면서 성적 겨우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AP는 사실 여름에 학교 걸 대비하면 좋고요. 겨울에는 여름에 선행을 했던, 학교에서 했던 안 했던 개념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이제 바로 기출문제를 봄방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2학기 때 학교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AP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학교 시험, 학교 퀴즈, 학교 테스트, 뭐 봉사해야 될 거, 운동해야 될 거 이거 하다 보면 AP 따로 준비하기가 평일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사실 거의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겨울방학 때 한번 싹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티처스 에디션의 소스, 교과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퀴즈 테스트가 거기서 거의 5학교 중에 4학교는 그 교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잘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저희 에이블 프랩이 12월 20일부터 3주를 겨울방학으로 잡고 있어요. 모든 학교들의 공통되는 기간이 이때 그래도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2시간씩 수업할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3시간씩 수업할 경우는 주 3회 이렇게 해서 월수금반, 화목토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디테일한 시간표는 아마 저희가 한 11월 중순쯤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반복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